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국으로 끝난 회담,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를 향해서 도발의 포문을 연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외신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자, 원래 미국에서 부통령 하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네.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직 외교관들도 부통령이 이러는 건 처음 봤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this entire meeting? No, in this entire meeting. 네, 먼저 벤스 말꼬리를 잡은 건 젤렌스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젤렌스키를 도발한 건 벤스였고요. 시간대 순으로 보면은 회담이 난장판이 된 것은 먼저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트럼프가 가세하면서 아시다시피 완전히 파국으로 간 겁니다. 지금 저 상황 자체가 정상회담을 하는 거였는데 정상이 만나서. 근데 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또 끼어드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땐 결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정상은 정상끼리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주권은 대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통령이 끼어들어서 고맙다고 말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모습은 엄연한 외교 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벤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40살로 역대 세 번째로 젊은 미국 부통령인데요. 네. 흑수저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물 중독인 어머니 스라에서 자랐고요. 불우하게 자랐고 학비를 마련하려고 군에 입대를 했었고 나중에 자수성가해서 예일 로스쿨을 졸업합니다. 이런 성장기를 담은 본인의 자서전 힐빌리 노래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힐빌리의 노래? 네. 힐빌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힐빌리라는 것은 미국 중부의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이 힐빌리가 사는 이 에팔레치아 산맥 주변은 과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70년대 이후에 일본과 한국 차들이 미국에 잘 팔리면서 결국 공장도 해외 이전을 많이 했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의지했던 마을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늘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 이 벤스도 자란 것이죠. 힐빌리 노래에는 이런 어목한 어린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는 이런 벤스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같은 외국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바라지 않고요. 자신들에게 당장 돈을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돌발적인 그런 사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세계화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들이 일자리만 뺏은 것은 아니고 미국 전체로 보면 이득이었지만 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벤스는 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장 하지만 이번 일로 벤스 본인의 주가가 좀 급등한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정권 2인자로 꼽히는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도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최고의 부통령이자 바라건대 우리 미래 대통령이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로이터나 BBC 같은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투견, 그러니까 싸움닭으로서 벤스 부통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번 사태를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부통령과 다른 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고요. 독일 총선을 앞두고는 극우 정당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미넨 안보회의에 참가해서 유럽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각국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란 극우적인 표현을 할 자유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뭐 일각에서는 지금 벤스 부통령의 이런 활동, 이런 모습이 일론 머스크와 혹시 2인자 자리를 다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만 뭐 헌법까지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도 일단 대통령 출마 자격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따라서 이번 행보는 2인자 자격보다는 차기 행보를 노린 것이다. 차기 대선 주자를 노린 것으로 봐야 되고요. 또 다른 차기 주자가 바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이번 난리가 났던 회담에서 배석했던 또 한 명이 바로 루비오인데요. 네. 그날 루비오가 망했다는 표정을 지었던 것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벤스 입장에서는 이 회담을 망침으로 해가지고 루비오가 세울 수도 있었던 업적 하나를 날린 셈이 됐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강대국과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 간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았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상황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뭐 남의 일 아니다. 이런 반응 많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상대할 당국자들 또 기업인들도 이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벤스가 보여준 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인식, 그러니까 자신들은 뺏기고 외국만 이롭게 하는 미국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최근에 직접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기여를 했다, 일자리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하는 게 좋겠고요. 또 국방과 경제 분야에도 좀 다른 대안들, 미국이 저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가 취할 다른 대안들도 모색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